수도에 100에서 최고 500mm, 강원 영동, 영남과 호남에 50에서 150mm가 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지원, 이상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정치권은 여든 야든 지금까지 국민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짜뉴스를 만드는지 국민이 현혹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일만 하잖아요. 그게 뿌리가 뽑힐 수가 있겠어요? 천천히 나아지겠죠. 일반 시민들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언론이 보도에 대한 윤리의식 그런 거를 좀 갖췄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인터넷 사회에서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 내용이 아닌데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서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좀 혼란이 많이 가중되는 것 같아가지고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 쪽에서 보면은 그런 거를 함으로 있어서 플러스가 많으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가짜뉴스 보니까 전혀 어떤 우리나라 국익이라든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파하고 하면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의견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토론 주제는 정치권 가짜뉴스 고발 전 승자는 있나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문제시됐던 허위 주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실종됐다라든가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이주가 증가했다라든가 대통령 간첩설이 유포된다든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또 앞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사위의 해외 취업 관련 기사에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 정황이 보인다면서 관련 아이디 사용자 등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이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는 허위 정보는 더 기승을 부릴 테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정쟁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익의 눈으로 진실을 대하는 건 결국 모두를 위태롭게 합니다. 허위와 진실을 가를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거짓과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 분 의원 모시고 1대1 토론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논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시고요.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시죠. 권칠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권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자, 총선 9개월을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여야 두 분 전문가 의원의 1대1 토론으로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KBS 열린 토론은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해드렸고요. 오늘의 토론 주제,
정치권 가짜뉴스 고발전 승자는 있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아마 오늘 이제 가짜뉴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각 당이 보시기에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조작이나 허위는 좀 교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 이제 아마도 초점이 둬서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권칠승 의원께 여쭙겠는데 가짜뉴스라는 단어로 많이 통용되는데요. 저희 학계에서도 사실 이 부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허위 조작 정보라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상적으로는 뭐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통용을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예.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 이제 행위 제한을 가할 때는 엄격하게 좀 규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논의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조작이라고 하는 예. 부분이 조건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보를 가지고 사실을 오인케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출발 단계에서는 이제 좁은 범위에서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찾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또 이제 정부의 검토 의견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예.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로 이제 범위를 정했습니다. 예, 이게 그 가짜 뉴스라고 그러면 또 가짜 진짜 구별해야 되고 또 뉴스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되게 좀 느슨해지죠. 통속적인 용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성, 즉 거짓이냐, 그다음에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널리 퍼뜨리느냐 이렇게 좁게 정의를 해서 문제시되는 걸 걸러내려고 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당에서도 어쨌든 가장 위험한 어떤 이 허위 조작 정보는 좀 규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박성중 의원께도 여쭙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 특별위원회 네. 운영하시잖아요. 예. 뭐 최근에 임명되셨고요. 네. 예,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이 총선까지 일단은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특별위원회 구성하신 이유, 그다음에 뭐랄까요, 이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 정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간단히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 미디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미디어 환경이 예. 야당에 대단히 불리하다. 예. 우리 정치권이 발생한 이래로 제일 불리하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리하다. 제일 불리하다. 예. 우선 이제 분야별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 이제 공영방송 특히 요 KBS, 예. MBC, 뭐 EBS라든지 SBS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집행부 뭐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전무란다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옛날에 민노총사나 언론노조 출신들이 많이 잡고 있다. 예. 또 지금 현재 밑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보직은 거의 대부분이 언론노조 출신들이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위아래가 전부 그렇고 또 이 전체 위에 상단으로 간다면 그 민언련이 민노총하고 같이 연계돼서 정부와 연계돼서 삼각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보수의 어떤 의견이 그 침투할 여지가 적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종편으로 간다면은 종편에서는 뭐 채널A나 TV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 재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JTBC라든지 MBN은 내년 11월에 재인갑니다. 그중에 특히 뭐 JTBC 같은 경우는 그 팩트 체크 해가지고 지난 1년간 팩트 체크를 정당 관련해 55건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 55건 중에 47건 87%가 저희 자유한국당 팩트 체크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팩트 체크 한 건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하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뭐 우리 저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신문이 한 12,000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최근에 황색 언론이라 해서 언론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혼자서 신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 그래서 1년에 지금 1,000개, 1,500개씩 생산됩니다. 그게 황색 신문인데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즉 과장하게 한다든지 선정적으로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그 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언론 황색이라서 전반적으로 친정부적인 성향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역시 이제 게이트키퍼로서 요사이 이제 젊은 층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포털 네이버라든지 네이트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특히 뭐 네이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네이버가 하루에 들어오는 인구가 2,500만 내외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그 상단에 뜨는 이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친정부적인 거. 예. 야당을 뭐 까는 뉴스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뜨고 저희들 친 뉴스는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알고리즘도 우리가 공개를 하라 해도 공개를 하지를 않고 예.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해서 하여튼 이런 미디어 환경 굉장히 불리하다. 예.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는 어느 정도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의 환경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원사이드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예. 저희들 미디어 특위가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야당이 좀 불리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잠깐 발언해도 크신 것 될까요? 같은데요. 네네. 예, 뭐 하십시오. 권지승 의원님. 2016년에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주 지수가 세계 70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7년에 63이었거든요. 2018년에 43입니다. 올해는 41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아 1위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매우 과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지금 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이렇게 민노총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방송국의 주요 보직에 있어서 지금 야당이 불리하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노총에서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지금 그렇죠. 사이 안 좋은데요. 예. 왜 그러면서 지금 파업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과 좀 다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국경 의사에서 자유지수라는 것은 뭐 그렇게 약간의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또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신뢰도 지수를 보면 또 엄청 낮습니다. 신뢰도는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된 지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민노총을 이야기했지만 뭐 여기 KBS니까 MBC를 이야기하겠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사장님 전부 그 노조의 위원장 출신입니다. 부사장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도 거의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고 지금 현재도 완전히 뭐 80%가 잠깐만요. 그게 왜 불리하죠? 민노총 아니죠. 그러면 민노총 노조 출신들이 전부 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노총 그렇다는 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면 유리한 건가요? 아니죠. 아무래도 중립적인 걸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내가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반론을 제기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민노총이 뭐 약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그럼 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지금 약간의 여러 가지 어떤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관련 달력이라든지 이런 관계 약간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지 결국 함께 간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게 상당 부분 또 해석에 관련된 거라 가지고요. 근데 네네. 그 박성준 의원님 그 대처하시는 것 중에는 허위나 조작된 것들에 대한 대처 내용들은 없나요? 이게 편향성하고 또 다른 거라서. 당연히 예. 허위 조작 관련해서 예. 저희들 당연히 대처하죠. 예. 저희들의 이제 미디어 그 관련 그 주 임무가 그 공정을 넘는 불공정 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이런 거에 대한 주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언론학자로서 네네. 말씀드리시면 이게 편향성을 보는 것과 네네. 그다음에 허위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갈라내는 것은 네네. 같이 가긴 하지만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제 포털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 박성중 의원께서는 이제 유튜브는 그래도 뭐 겨냥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또 보면은 이게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의 유통망이 유튜브다라고 또 이제 불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여당에서 이제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일반 언론에서 제기한 언론이 포털에 가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면은 그게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그게 수많은 공감 비공감이 달립니다. 그 댓글에 보면은 가짜 뉴스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실제 그 숫자는 유튜브에 달리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디어 전체를 보면 아직도 완전히 기울어진 많이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제 편향성하고 제가 자꾸 사실성을 이제 가르는 게 댓글 부분에서 나오는 허위 정보를 일단 말씀하셨는데 댓글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하는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다 하나의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뉴스가 될 수 있고 정보가 될 수 있고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미디어의 전체의 개념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가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망으로서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있을 수는 조금 있다 이제 뭐 진행되겠지만은 있을 수는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저 뭐 허위 조작 정보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진짜적인 팩트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채승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유튜브. 우선 이제 뭐 방송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면 이 보도의 객관적인 외형을 두고
이게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를 예. 판단하고 기울어진 게 있으면은 당연히 뭐 중재 요청이나 어필을 하셔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갔다, 그 사람의 출신이 뭐다 이런 걸 가지고 그 판단을 해버리면 그건 뭐 객관적이지도 않고 예. 예측 가능성도 전혀 안 맞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디어 뭐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그동안에 언론,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던 방식들을 이제 개인이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지금 터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만큼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 또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잘 하면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광고 그러다 대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뭐 개인의 철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상업적 동기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 예.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과는 더 멀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지금 퍼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꼭 정치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분야 또 문화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연예인 관련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모 씨의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예. 투신 자살한 경우도 이거는 뭐 유튜브는 아니지만 이제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 때문에 투신 자살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간단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제 언론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이제 파워풀한 툴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히 이 유튜브는 이제 운영자와 함께 그 사용자와 운용자를 둘 다 적절하게 제어하는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되지만 온라인 유통 환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성 언론 또는 기성 언론 이상의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특히나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따라서 대단히 선정적이고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지적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내가 좀 반론을 제기해 드릴까요? 예, 예. 근데 방금 아까 사람에 따라서 뭐 그렇지 않다 이제 하지만은 모든 예를 들어서 뭐 공영 방송이든 라디오든 뭐이든 예. 사람이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중립적인 어떤 문제요? 가치라든지 예. 철학이라든지 신념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따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향은 보수적인 성향에 더 많이 그 어떤 그런 경향이 기울을 것이고 진보적인 성향은 더 진보적인 성향이 기울인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통상적인 거니까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환경 중에 이제 가장 급변하는 것은 우리 방송은 뭐 그대로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1인 신문 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예. 특히 거기에 곁들여서 유튜브도 엄청나게 서로의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두 개를 다 잘 봐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1인 그 어떤 신문 관련해서도 이거는 엄청나게 뭐 단순히 이 어떤 지역적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예. 전국적인 여론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도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방금 이야기하는 유튜브 관련해서도 지금 유튜브도 상업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수입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유튜브의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가 즉 수입하고 관계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기에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첫째. 예. 또 생각보다 자극적이거나 또 그가 아울러서 흥미 뭐 어떤 그런 거 또 아니면 성정적이고 좀 강한 거 예. 이런 게 좀 많이 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다만 그것이 어느 도를 넘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특히 정치에 관련해서는 완전히 가짜라든지 조작이 돼 있다면 예. 그거는 어느 정도 걸러야 된다는 거죠. 예. 그에 저희들은 반대는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라는 것의 속성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없다. 대신 이게 세계적인 대세다. 예. 대신 이제 정말 심각한 거는 걸러내야 된다. 네. 예. 유튜브 자체가 우리 국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글이 운영하는 서버도 외국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스럽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스럽고 어떤
공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아마 뒤에서 좀 네. 약간 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 최근에 뭐 그게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 뭐 온라인 포털 또는 1인 미디어가 됐건 간에 그쪽으로 퍼져나간 허위 정보 가운데 정말 이건 심각하다, 이건 교정돼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야지 또 상호 또 체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권치승 의원님은 뭐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뭐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오픈할 때 말씀하셨는데요. 예. 최근에 그 이민이 급증했다. 예. 이제 이런 그 문재인 정부 가짜 들어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한국이 싫어서 이민이 급증했다. 이건 뭐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또 인용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해외 이주법이 개정되면서 거주 여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무 신고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건데 이걸 한국이 싫어서 이민이 급증했다고 이야기하면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실종했다. 건강 이상설 뭐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G20이라는 데가 원래 다자간에 모여서 하는 정상회담이다 보니 1대1 회담을 할 때는 그 전체가 모이는 곳에서 빠지는 경우가 뭐 허다히 있는 의뢰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걸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튜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께서 SNS에 또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면 유튜브나 SNS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죠.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고성 산불이 났을 때도 뭐 문재인의 5시간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성 산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적기 대응을 못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문재인의 5시간이 아닌 고성 산불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G20 실종 이 건에 대해서는 그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고발 조치도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팩트 체크 이후에 이후에도 계속 배포를 하는 유튜버들을 그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에 대한 교정 확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퍼뜨리는. 그렇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그 유튜브 상위 유튜브를 보면 알릴레오를 제외하고는 상위 한 42 정도까지가 대부분이 우파라고 평가받는 우익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유튜브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구독자 수 기준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뭐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뭐 G20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 받았다 우산 쓰고 내려온 거. 홀대론. 뭐 그런 것도 사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서 생산됐을 때 또 그 대변인께서 또 SNS에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유튜브가 지금 뭔가 특정 세력과 특정 정치 세력과 이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를 확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주로는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 또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라든가 해외 회의라든가 또는 국내에서의 정책 활동 같은 데서 뭐 그뿐 아니라 5.18 관련된 그렇죠. 것도 5.18 뭐 관련된 것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가장 심각한 형태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성준 의원 의견 듣고 또 이제 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들을 좀 얘기 듣죠. 네. 그 이민급증 관련해서는 물론 이민법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망해서 사업을 도산해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런 건 이제 통계로 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통계상으로 그게 나타나니까 그런 걸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유튜브에 나타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G20의 문재인 실종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진짜 중요한 행사에 안 가고 뭐 하고 있냐. 중요한 사진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잡아서 바로 그 유튜브가 바로 그냥 그 유튜브는 신속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럼 허위 정보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허위 정보가 그 상황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그냥 쏘아 나가는 거죠. 방송이니까. 방송이 신속하고 넘보다 빠르고 재미있고 이렇게 해야 방송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없었던 부분을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그걸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예 그냥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 했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 그게 중에 뭐 한 네 군데가 없었다. 중요한 행사에. 그러니까 뭐 실종이라 이런 개념으로 좀 강하게 썼겠죠. 과장했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고성산불 관련 뭐 문재인 그 대통령 음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실 5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못 하고 있고 그 앞에 음주가 약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출판 사장님들하고. 예. 그런 관련해서는 74명에 대해서 저희 네티즌을 일반 국민을 고발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변호사를 붙여서 이것은 잘못됐다. 대통령이 한 것을 지적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어떤 법률 지원, 외로 법률 지원을 오히려 하시고 있어요? 하고 있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요사이 뭐 알릴로 빼고는 좌파 유튜버 진보 유튜버가 별로 인기가 없다 이제 이런 거는 오히려 재미가 없다는 그런 측면도 되고요. 실제 제가 파악한 거로는 뭐 숫자는 적지만은 상당히 알릴로 외에도 상당히 40만 뭐 20만 되는 19만 일 되는 것도 상당히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사람들은 유튜브 들어가 보면 재미가 없으면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정부를 옹호하고 똑같이 나오고 하니까 서서히 재미가 없어서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홍보본부장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 유튜브는 2-3개도 보이지 않았고 30위까지 전부 진보 유튜브만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예, 보수 쪽. 보수 쪽에. 예, 미안합니다. 예, 예. 그런 관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여하튼 전반적으로 이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 예. 유튜브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외려 허위적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보다 재미나 그럴만했다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예.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만 예. 지금 현재 그 유튜브 상에 쭉 한번 쳐보면은 천안함 가짜뉴스. 예. 예. 천안함하고 가짜뉴스 지금 막 쫙 나옵니다. 천안함. 지금도. 예. 거기 보면은 사실 천안함이 결론적으로는 카이스트에서도 뭐 실험을 했는데 버블제트에 의해서 폭침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다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실험도 그렇게 나왔고 또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그렇게 나왔고 예. 또 해외 다국적 연합정보 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자초 우에 충돌했다느니 또 버블제트 의뢰 공격과는 무관하다느니 각각이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됐다느니 또 일본 의뢰가 가짜인 뭐 10가지 이유라든지 또 TOD 초저속 영상으로 잠수함이 드러났다는 그런 것부터 천안함은 북한 의뢰가 아니라 미국 때문에 뭐 했다든지 뭐 이런 천안함이 반파 순간 드러난 잠수함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상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재미가 아니라 재미를 유발하는 정도 수준 완전히 넘었다. 가짜인데도 이렇게 또 다른 걸 양산하고 뭐 재미 플러스 재미 플러스 또 다른 호기심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유튜브의 성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가짜라든지 조작 관련 이런 유튜브는 적극적으로 어떤 제어 장치는 조금 최소의 장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께서 반론하시면서 또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견채승 의원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하고 외국으로 가는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연도별 자영업자 폐업률 정도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그게 이제 좀 그 설득력이 있을 텐데. 이민의 이유를 폐업으로 두는 그런 통계. 그렇습니다. 작년에 자영업자 폐업해도 7만 개가 폐소됐습니다. 폐업이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고로 계속 많습니다. 그 뭐 통계 빼면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민의 이유를 폐업으로 얘기한 분들이 실제로 숫자로 잡히나요? 그거는 잡히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아까 해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석으로. 전체적인 숫자가 좀 많아지니까 뭐 살기 싫어. 뭐 실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아이고 더 이상 살기 싫다. 세금도 올라가고 집값 그것도 많고 또 실제 뭐 힘들고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작은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따뜻하고 이런 쪽 이야기가 뭐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고요. 권철수 의원 아까 더 얘기하실 거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뭐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아까 권철수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유튜브나 기타의 온라인으로 퍼지는 허위 정보를 정치권에서 받아서 무분별하게 인용해서 외려 확산시키는데 상당히 좀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실제로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공인에 의해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경계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박성준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가장 최근의 문제 중에 윤지호 씨. 예. 윤지호 씨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은 이런 문제인데요. 원래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 그 유튜브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그게. 예. 그게 퍼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민석 의원이 그걸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동조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윤지와 함께하는 의원들 모임이라 해서 뭐 그 이하경 의원, 남인순, 추혜서 뭐 여러 사람 해가지고 그 의원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어느 정도 확산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우리 KBS 방송국을 비롯해서 예. JTBC, TBS, CBS, MBC, YTN 뭐 그 방송 1에서 5회까지 다 방송을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전 국민한테 퍼져버린 거죠. 예. 그런데 실제는 가짜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짜로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윤지호 씨가 그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뭐 저 그 이야기한 이런 부분이 많이 가짜 다 그 자기가 지어낸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런지 말씀을 그건 좀 하셔야죠. 이따는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통치자금 300조 예. 관련해서 예. 뭐 서희석 은행에 있다고 뭐 유튜브 안민석 의원이 그래가 발언도 하고 예전에 최순실 사태 났을 때요. 나왔는데 예. 뭐 그게 또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가짜 뉴스 이런 관련해서는 밝혀지면은 정치인 책임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거 아무나 이렇게 예. 정말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그냥 발언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인도 책임을 져야 되고 예. 또 우리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송이라든지 사실 공적 기관 아닙니까? 많은 국민을 상대로 우리 방송도 방송하는 차원에서는 예. 방송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그렇죠. 허위를 유포시키는 건 당연히 유포시키는 책임져야겠죠. 책임에 대한 예. 부분을. 그래서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그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이런 그 허위 정보를 유포시키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있겠죠. 예. 그는. 그래서 나는 이제 역으로 이야기했어. 예.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 윤지호 씨가 하도 우리 세상을 떠들어했기 때문에 예. 실컷 해놓고 뭐 마치 크게 있는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 그 해보니까 별로 없고 또 외국에 가버리고 예. 실체가 없는 얘기였다. 실체도 없는 이야기였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권칠승 의원님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우리 당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의원분을 이제 거명을 하셨으니까 좀 예. 저도 이야기할게요. 예. 5.18 관련한 토론회가 뭐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제 최고위원으로 이제 복귀하신 김순례 한국당 의원께서 그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고 하는 괴물 집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 예. 이거는 뭐 온 국민들이 인정하는 가짜 뉴스일 겁니다. 예. 그게 어째 가짜 뉴스입니까?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막말이라든지 다른 어떤 개념으로 봐야지. 그건 막말이라고 그렇지. 보시는 거죠. 가짜 네. 뉴스로 본단 말이야. 네, 부정적인 그럼 거는 5.18 유공자가 이게 괴물 집단이다. 이게 맞는 말씀이다. 맞는 말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거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참. 우리 참 자, 전지석 그다음에 의원님 참 예. 아니, 수준이 낮네요.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표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네. 5.18 이 유공자 괴물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과도 맞지 않고 당연히 막말입니다. 그다음에 뭐 당에서 징계를 해서 뭐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복귀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5.18 북한군 개입서 이런 거는 확실한 허위 정보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다음에 5.18 폭동이 시간이 흘러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했다. 이게 이제 이종명 최고위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징계 절차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시는 게 국민들 정서에도 맞고 그리고 또 사실관계도 맞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 취지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합리적인 공론화를 원천적으로 보고서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예를 든 방금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새겨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 간단히 참고로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김영삼 대통령께서 예.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그때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 그 전에는 5.18 뭐 운동이라든지 강주 뭐 이런 걸 했지만 예.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법적으로 박았죠. 법적으로 예. 김영삼 대통령부터 딱 확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독일의 홀로코스트. 예. 유태인을 600만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그거는 가짜고 허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하고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역사에는 극소수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소수설. 예, 극히 작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거기 나무 떼다 너희들은 다 나가라. 지구상에 꺼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당의 의원이 받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홀로코스트를 그렇게 거짓이다.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게 프랑스 어느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여러 가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는 진보학자나 촘스키라든지 이런 한 500여 명의 학자들이 그거는 표현의 자유다. 그게까지는 갈 수 없다. 이렇게 극히 일부는 다양한 주장도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놓은 예를 들어서 아까 있는 괴물 집단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히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다수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군 개입설 민주화운동 징계를 안 한 분도 있잖아요. 결론이 났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쨌든 건 확실히 허위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아니 북한군 개입설은 우리가 아니다고 결론 냈잖아요. 와이스 때. 근데 이제 왜냐하면 어떤 그 공당의 의원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적할 수 있겠죠. 그거는 타당해서. 알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더 하실 여기 뭐 부분에 대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뭐 인정을 하시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받아들이고요. 단지 이제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부터 5.18에 대한 그 이제 개념 규정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폄훼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공인으로서 뭐 자신의 뭐 잘못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사과하는 것이 뭐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법으로 처벌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지금 이제 일제 시대 이런 걸 그리고 또 혹독한 독재 정권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그 나치에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잠깐 이제 보강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인데. 나치 관련해서 이제 독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세계를 상대로 독일이 지금 2번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유대인에 대해서 600만 학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세계를 상대로 우리도 평화국가다 이런 차원에서 법도 만들어서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처벌 못한 여러 각국에서 그 극소수설에 대한 아까 방금 한 게 처벌 못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례 아닌가요? 프랑스 사례인데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계. 독일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하고 프랑스에서 처리하는 건 또 다르지 않나요?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규제 문제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전반비 토론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걸러낼 필요. 근데 기존의 법을 통해서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나 또는 기존의 법을 잘 써야 되는 측면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칠승 의원님은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요? 지금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한번 좀 이 부분을 최근의 일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허위나 조작 정보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의도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에도 이제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조건을 좀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적 개념에서요. 그렇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일본과 무역 분쟁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뭐 서로 뭐 이전 투구처럼 되어버리는데요. 이럴 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일본발 가짜뉴스도 엄청 많습니다. 일본발 가짜뉴스도 많고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또 언론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1965년 협정으로 모두 끝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배상 책임 문제 없다. 뭐 저는 이거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거로 드는 게 2005년도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민간공동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나온 보도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뭐 정말 제가 본 보도 자료 중에서 정말 이렇게 잘 쓴 보도 자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예. 잘 만든 보도 자료거든요. 제가 몇 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정말 시성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 예. 또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음. 예. 보도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근데 그걸로도 또 청구권 협정이 다 끝났다라는 또 논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는 도의적 원호적 차원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배상금이 아니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구를 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 등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또 더 나아가서 해남도 학살 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청구권이 여전히 개인적 청구권 살아있다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우리 정부가 만든 이 보도 자료를 발췌 왜곡해가지고 그 보도를 하는 자세는 이건 뭐 저는 뭐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뭐 추가로 좀 뭐 시간을 더 주시면은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다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 네네. 예. 지금 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나가버렸는데요. 유튜브 규제 관련해서 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권 의원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브 규제 간단치가 지금 많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그 미디어이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어렵죠. 필요는 한데. 그래서 또 우리가 헌법에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미국도 헌법에 1조가 표현의 자유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는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현재 뭐 우리 당의 입장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우리 당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미디어 자체가 전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당이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것은 유튜브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규제하면 우리 당은 어디로 가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다 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다른 것까지 다 규제해버릴 수 있다. 누구는 그 여당 의원 중에 어느 사람이 이러더라고. 그 유튜브 규제를 하니까 잡초를 규제하니까 잡초를 규제하면 벼가 잘 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유튜브 규제를 나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DDT 잘못 약을 뿌리면 전체가 다 황폐화된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하튼 그래서 키소라든지 이런 자율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다 권한도 주고 돈을 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일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당시 한일 청구권과 65년 할 때는 어그리 투 디스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어찌 보면 동의, 어찌 보면 부동의. 우리는 동의, 저쪽은 부동의. 아니 우리는 불법, 비법, 저쪽은 합법. 일본은 이런 아주 애매한 그런 규정으로 해서 말을 안 해버린 부분들도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논란이 있고 그 당시 전체적인 규정은 전문가들의 규정은 사할린, 위안부, 원폭 이거 외에는 전체적인 피해 청구권이 개인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배상한 게 7만 명에 6천억 이상을 그때 배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이 달리일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더 이야기한다면은 이 정부에 들어서 전반적인 앞에 성향을 보고 여러 가지 하해 재단의 어떤 그런 걸 해체시켰다든지 대법원의 판결을 앞에 걸 보고 그것도 정치행위인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좀 통제를 하고 통제는 하는 거는 뭐 좀 이상하지만은 국가 전체의 국익을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저는 더 오히려 지적하고 싶고요. 얘기가 좀 퍼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그 이야기는 뭐 나름대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가짜 뉴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대응의 어떤 방침 또 입장 같은 것들. 예, 예, 뭐 제가 아까 예. 좀 보완하고 대책에 싶은... 대해서 좀 빠뜨릴 것 같아서 예, 대책 부분 보완. 뭐 예.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에 예. 대해서는 뭐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당에서 가짜 뉴스를 법률적으로 제한할 때는 가짜 뉴스와 같은 이런 좀 다소 허황한 범위가 이제 범위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오히려 제한하거나 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외로 제대로 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그런 그렇습니다. 제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과 또 고민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 쓸데없는 어떤 규제보다는 실제로 말씀처럼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제 대응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후반부에서 좀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그럼 전반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의진입니다. 정치권 가짜뉴스 고발 전 승자는 있나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카이로스님. 허위 정보에 대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법적 처벌 조항을 강하게 만들어서라도 허위 정보를 가려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3699님.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세계 상위급이지만 자본과 정치 종속은 하위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라는 의견 주셨네요. 0804님. 가짜뉴스 정말 사라져야 하겠지만 가끔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사항들도 무작정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커피타임님.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는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해주셨고요. 콩으로 김진희님. 구조만 가지고 편향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내용을 봐야죠. 종편이 심사위에 눈치 보고 있다면 이전에는 유리했다는 말인가요? 8162님. 제대로 걸러내야 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함부로 퍼뜨리는 행위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합니다. 빨리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으면 가짜라도 용서되는 일입니까? 콩으로 쏴라님. 보수고 진보고 팩트를 기본으로 깔고 왜곡은 없어야 합니다. 7337님. 가짜뉴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에 인용 없이 말하는 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유튜브로 탕탕이 낙지님. 민경욱 의원이 개인 유튜버 주장을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인용해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박성중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KBS 열린 토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Yeah. Yo. 무엇이든 묻고 진심으로 듣고 마음으로 통하는 여기가 열린 토론. 라디오가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KBS 열린 토론, 정치권 가짜뉴스 고발 전 승자는 있나라는 주제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권칠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그럼 대책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권채승 의원께서 이제 허위 조작 정보, 특히나 의도성을 띠고 이익을 또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을 잘 이제 갈라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자,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 그리고 판단하는 방법, 이런 기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권채승 의원이 뭐 아마 여당이 또 가지고 있는 안도 또 있으시긴 하니까 한번 의견을 좀 주시죠. 우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 뭐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삭제 요청을 한 것. 삭제 요청이나 그렇게 된 것. 그다음에 뭐 허위 사실로 드러나는 것. 예. 그다음에 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도 그렇죠. 법원의 판결은 그러면 당연한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서 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에 결정된 대해서는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을 하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러면 그 처벌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처벌을 받는 대상자가 배포자는 당연히 지금 있는 것이죠. 그거는 현재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허위 조작 정보가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의 운영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 즉 허위라고 판단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만들어서 유포한 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 사실 그걸 유포되도록 놔두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의도적인 의도든 촉진한 그렇죠. 포털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 운영자의 문제도 좀 짚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요 지금 이제 그 권채승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죠. 예, 다르고. 사실 가짜뉴스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세계가 전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도 가짜뉴스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 정보에 대해서 3가지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그거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는 이거는 허위는 허위인데 이 악의가 없는. 악의는 없는데 허위는 허위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다. 실수로 하는 거.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두 번째는 조작된 정보입니다. 이거는 허위는 허위인데 가짜는 가짜인데 악의를 갖고 있는. 분명한 의도성이 있는. 그러니까 조작된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잘못된 정보나 조작된 정보는 가짜뉴스다. 그런데 가짜뉴스 아닌 건 아니고 그건 다 좋으냐. 악의적 정보. 이거는 메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메일 인포메이션이요. 사실은 사실인데 악의가 있어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명예를 더럽히고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유포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 세계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건 이제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가짜뉴스 더 나쁜 뉴스 그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쉽지 않다. 근데 그 사생활에 관련된 거는 기존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한데도 그 자체를 100% 서로 가짜뉴스냐 아니냐 이렇게 100% 정리해서 처벌하고 구별하기가 간단치 않다.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정책 어떤 판단에서 가짜뉴스니 아니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곁들여서 민간의 자율로 맡기고 정부는 가장 최소한의 범위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권칠성 의원님이 그 이야기한 대로 박강원 의원이 저랑 같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인데 거기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법안을 낸 건데 작년에 낸 법안인데, 언론사의 정정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한 거. 정정보도한 거.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난 정보. 그다음에 법원에 판결된 거.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삭제 요청. 이걸 가짜 허위 조작 정보로 하자. 이렇게 해서 뭐 제시를 했던데, 저도 그 같이 있으면서 논란이라도 여지가 많지만은 뭐 크게 그런지는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유형을 띠고 세계 각국에서 하는 나라는 없다.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오보 인정 안 하면 그건 가짜뉴스 아니냐. 예를 들어서 법원 판단이 안 되는 건 가짜뉴스 아니냐. 언론중재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건 가짜뉴스가 아니냐. 선관위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여지가 많다. 또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뭐 이쪽에 관련해서 좀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 예. 새로운 매체고 새로운 미디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출발 단계로는 구체적이고 또 논쟁이 없는 분야 예. 이런 분야로 축소해서 가장 최소화해서 예.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괜찮다. 예. 민간 자율에 맡기되 민간 자율에 맡기되 법으로 한다면은 예. 가장 최소한 분야로 예. 한정해서 해보는 것은 해볼 만하다. 뭐 예를 들어 서울대 그 언론정보학과 이준호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이 어떤 가짜뉴스 이런 관련해서 법안 관련해서는 예. 이 양날의 칼 될 수 있다. 법안이. 예.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가진 권력이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법안도 반대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도 정부가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에 맡겨야 된다는 게 전문가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예. 그러나 한다면은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본은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난데 예. 만약에 굳이 정부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있다면 네네. 최소한의 영역으로 제한하자.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권칙수 위원님 좀 더 보완하신 말씀. 외국에 예. 많지는 않지만 이제 사례들. 입법 사례들이나 예. 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예. 이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등에서 뭐 우리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규정을 뭘로 하자라고 하는 예. 그런 막연한 이야기만으로는 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최소한이 무엇이냐에 대한 네, 얘기가 그래서 이제 필요한데.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이제 예.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론사의 정정 보도라든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또 뭐 법원 판결, 중앙선관위 뭐 삭제 요청 이런 것들을 허위 조작 정보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작은 범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정도면은 한번 이 정도면 실행해 볼 수 있는 그 스타트 포인트로서는 아주 예. 이제 좁은 범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박 의원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유포되는 것 자체가 예. 제대로 된 정보의 유포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나름 좀 처벌 규정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우리 또 그 해당 상임위에 또 계시니까 그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뭐 처음에 뭐 이런저런 좀 그 협상을 통해서 뭐 이 부분과 꼭 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뭐 우리 당의 그 의견이지만 꼭 이와 같지 않더라도 이 허위 조작 정보들을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수단들을 합의해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큰 시발점이다 생각하고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뭐 이 기준이 반드시 통용은 아니라도 출발점을 만들 필요는 있다. 제가 뭐 좀 보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 이제 상임위 소관이니까요. 이제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제 법의 판단에 아까 여러 가지 법원이라든지 뭐 선관이라든지 이런 데 맡긴다면 그 맡기고 가짜뉴스를 판단한다면은 그 전에는 그럼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법의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 돼야 이제 가짜뉴스로 되니까. 이제 최소한으로 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없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예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유해 콘텐츠 규제 관련 백서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는데 온라인 아동 학대라든지 테러 행위라든지 무슨 그 자해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어떤 그 가짜 뉴스 개념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요. 또 유럽 연합 EU 같은 경우는 테러 관련 콘텐츠 이런 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는 폭력적 콘텐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혐오 발언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선거 조작 콘텐츠 이런 관점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최소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거로 최소화한다면은 우리도 해볼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외려 판단 주체보다는 기본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게 맞다. 뭔가 정해줘야 사람이 보고 이것이 가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전에 조심하고 그러지. 그게 가짜가 나중에 뭐 법원 판단이나 선관위 판단을 나중에 내보면 그건 안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런 부분으로 최소화시켜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폭력이라든가 아까 혐오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아까 뭐 성적 뭐 이런 뭐 그런 뭐 소수성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폭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소수자를 어떤 차별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문제라든지 뭐 좀
그 특정화된 예. 지금 당장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극소 분야로 해서 해보고 좀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언론사 이제 뭐 언론사 뭐 중재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이라든가 뭐 법원은 물론이고요. 예. 중앙선관위에도 많은 사례들이 지금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살펴서 보면 그래도 거기를 관통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규정, 있다. 예, 최소한의 기준 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그런 건 기존까지 이제 쌓여진 판례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수자 문제 또는 혐오 문제, 폭력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다라든가 뭐 이렇게 도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플랫폼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유통자에 대해서 이게 쟁점이 되긴 하는데 물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 컨텐츠를 뿌린 자는 찾을 수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거를 이제 뿌리도록 놔둔 경우 운영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더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죠. 그렇죠.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산업적 측면도 같이 걸려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 사업자가 단순 매개자로 되어 있어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법적 책임이 없는 상태로 있다면 막기가 실제로 어려울 것이다. 실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그 방식이라든가 또 그걸 잡아내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인터넷 사업자 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의 행동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그 법적 제한 방식도 찾아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포털이나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네요. 주로 그런 데가 대상이죠. 물론 뭐 커뮤니티 이런 것도 있지만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지만 박성중 위원. 지금 현재 개인이라든지 일반 법인 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 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관점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든 자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이런 인터넷 사업자 이런 인터넷 사업자는 단순히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든 걸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보니까 그렇죠. 길을 깔아놓은 사람들이 길을 깔아놓은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으로서는 처벌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만 처벌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도 상당히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이 가짜 뉴스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이제 제공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우리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는 지금 단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러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디어 전체에 대한 뭐 공영방송이든 신문이든 포털이든 또 뭐 이런 거 전체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당이 지금 관심을 두는 게 자꾸 유튜브에 대한 관심만 두기 때문에 저희들은 혹시 이것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악용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심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튜브에 뭔가 보수적 컨텐츠만 대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디어 전체에 어떤 방송, 신문, 라디오 뭐 이런 게 똑같이 적용되고 거기 최소화로 적용되면 저희들이라고 왜 반대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가야죠.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논의를 좀 넓힐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문제인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백히 허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안 좋은 정보도 있는데 과잉한 해석이나 정치적인 주장이나 뭐 이제 해석 뭐 이런 문제들에 관련된 것 또는 막말에 관련된 것 이것까지 가짜 뉴스로 봐야 되냐라는 문제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당이 이제 세월호 일척 발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결국은 외란을 이겼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물론 댓글을 이제 반영하는 정식으로 했지만 정명훈 최고위원이 세월호 1척으로 승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한 거에 대해서 막말이다 그랬더니 이제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반론 보도까지 신청했단 말이죠. 제가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좀 거럭스럽네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한 것은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대로 이제 표현을 빌린다면은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 이렇게 워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어떤 댓글 소개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막말로 또 막말 이렇게 한국당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특임의 위원들이 상당히 이쪽 분야 다
그 방송신문 뭐 이런 데다 또 교수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예. 거기에 올려서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이것은 막말로서는 좀 과하다. 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반론 보도를 요청하다. 이것이 왜 막말인지 그 막말에 대한 이유를 또 막말이라 썼기 때문에 예. 또 막말이라 쓰지 않는 많은 그런 뭐 미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건을 하지 않고요. 예. 또 막말, 한국은 또 막말 이렇게 좀 강하게 쓴 데만 이제 일부를 우리가 제소를 예.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막말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왜 막말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사실 저희들이 막말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우리는 있으시다. 조금만 하면 그냥 막말에 걸려버리니까. 예. 그래서 사실 뭐 저희들이 좋은 메시지라든지 정책을 해도 잘 먹혀들지는 않고 좀 실수라든지 이렇게 약간의 어떤 막말에 해당되면 그거는 완전 대스특필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일반 국민의 생각, 일반 여론의 생각보다는 언론으로부터 좀 더 가잉 어떤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피해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막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앞으로 또 막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예. 또 우리의 어떤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강하게 어떤 그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예. 통해서 우리도 자정 노력해 나갈 테니까 예. 우리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이 예. 우리 자유한국당을 좀 더 좋게 예.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칙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좀 오늘 뭐 가짜 뉴스 예. 허위 조작 정보 내용인데 이제 뭐 막말이라고 해서 다 가짜 뉴스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가짜 뉴스는 막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가짜 뉴스 자체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뭐 막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막말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좀 하신 건 사실이죠. 그거는 뭐 틀림없는. 그거는 민주당도 한 거는 그 민주당은 별로 안 떠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예.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제 민주당의 모 의원은 우리 대표 보고 실성했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예. 자, 특히 5.18과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예. 자유한국당에서 지나친 이야기들을 뭐 그게 막말이죠. 지나친 말이. 예. 그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황교안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막말 경계령 이걸 하셨는데 막말 경계령이 아니고 그 직후에 막말 프레임 경계령으로 이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막말로 뒤집어 씌우는 사과나 뭐 반성의 의미가 아니고 막말로 뒤집어 씌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라 이렇게 이제 예. 태도를 바꾼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그 성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 막말 안 하시면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그 지나친 막말에 대해서 먼저 좀 당 내부적으로 좀 반성하는 것. 이게 뭐 첫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나누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이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예, 짧게만 해주십시오. 예. 그 5.18 막말 관련해서는 저희도 유감이고요. 예,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 막말 경계령을 우리 왕 대표가 이야기했다는데 막말 경계령 플러스 프레임 경계령도 같이 했다. 두 가지가 두 가지 다 같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뭐 그 우리 당 대표가 아니라 상대 당 대표도 우리 자유한국당 보고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든지 도둑놈 정당이라든지 다 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언론에 그렇게 나지도 않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여튼 서로 좀 자정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자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또 마침 나왔으니까 마무리 발언 30초씩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총선 앞두고 페어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정치권에서의 대응 스스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주시죠. 권칙수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가짜뉴스 문제는 이제 일부 유튜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일본과의 이 경제적 분쟁 때문에 일본발 가짜뉴스가 진짜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또 여기에 동조하는 또 일부 국내 언론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지금 힘든데요. 국론 분열이라든가 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국익에 훼손을 주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 허위 조작 정보를 이 국회에서 적절한 제도로 제어를 예. 해서 국민 통합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사실 우리는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예. 권력이나 조직이나 뭐 정보나 다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뭐 오늘 뭐 거론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은 청와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어떤 허위 조작 정보 태스크 팀도 만들고 예.
또 민주당에서 일부 가짜 정보 유통 방지법도 뭐 발의를 하고 또 일부 뭐 언론에서 진영성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팩트 체크를 통해서 야당의 잘못도 많이 지적하는 이런 것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위축되고 가 있다. 모든 것은 여당이 지고 있다. 여당이 좀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진 싶습니다. 자가 먼저 좀 더 해야 가진 자가 좀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권 가짜뉴스 고발전 승자는 있나라는 주제를 함께했고요.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